다음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어렵습니다. 이게 사전 투표율이 26.06%가 나왔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올라갈 거는 같은데 80%의 벽을 깰 수 있을까요? 지금 가깝게 노무현 대통령 때 투표율이 70.8%였어요. 네. 노무현 이해창. 그리고 이명박 정동영은 63.0%였습니다. 18대 대선은요 75.8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목표로 하는 거는 80%예요. 그러면 26.06%에다가 80%에서 빼면 53.94% 남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일날 선거가 50%만 넘어가도 80%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6시에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11시까지는 당일날 투표율로 가요. 그 다음에 1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걸로 올라갑니다. 투표율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총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12시 되면 투표율을 발표하는데 확 올라가요. 오전에 투표했던 것이 다 포함돼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되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뭐 나름대로 팁 하나가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이상하게요? 예. 샤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압도적으로? 아니요.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맞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율이 한 25%가 넘었잖아요. 지금 4분의 1이 투표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출구조사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진보 쪽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표를 할 때는 아마 사전투표함을 먼저 깔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출구조사는 그 사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 지금 예.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출구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재인과 뭐 홍준표 또는 안철수가 경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30%대 뭐 이렇게 경합. 근데 그것 때문에 방송사들은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 같은 거를 보고 보정을 해갖고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건 사전투표 했던 분들은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시고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면 위기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리는 소문에 사전투표 하신 분 1107만여 명 중에 약 한 % 가까운 분들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금 오늘 방송한 불법입니다. 그런가요? 네. 소문. 불법인가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그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지만. 자, 그래서 투표율 80%가 넘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투표율 80%는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던 바로 그 시점 정도의 투표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80% 이번에 넘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도. 네. 뭐 이쪽에서는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불타서 하실 분들 꽤 계실 거라고 보고 저쪽 분들은 지금 SNS에 돌고 있는 것 같은 홍준표의 그 마타도에 또 속아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20대들의 투표율이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굉장히 약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 조사 결과만 보면, 그러니까 5, 60대보다 지금 투표하겠다는 그 의향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가장 최고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게 하나가 우리가 1107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 득표수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죠. 가슴 정말 지금 숨쉬기 힘듭니다. 어떻게 개표 끝날 때까지 기다릴지 그냥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전화 열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 안 했지? 누구한테 메시지 한 번만 더 돌리고 투표했는지 확인 한 번 더 하지? 심지어 저는 관리사무실 아저씨한테 나오면서 하셨죠? 사전투표 하셨죠? 오늘 못 가시니까 확인받고 다닙니다. 트윗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동행님이 올린 트윗인데요. 며칠 됐어요. 문재인 후보 최종 득표수 예상 2017만 5,919표.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그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80% 투표율로 봤을 때 득표율이 59.369%가 나와요. 오. 그거 맞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게. 네. 우리 이분 그 패널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괜찮네요. 7대 대선 때요. 이게 유신 바로 직전의 대선인데 그 당시에 투표율이 79.8%였어요. 박정희와 김대중이었습니다. 71년 4월 27일. 예. 그때 온갖 부정선거에도 박정희 53.2, 김대중 45.3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후 김대중 당시 후보가 총통제에 부활한다 하면서 유신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8대 대선 때 간선제였는데 득표율 100% 박정희. 뭐였죠? 그때 간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예. 예. 체육관 선거. 9대 대선 때 그게 78년이었는데 박정희가 이제 죽기 1년 전이었죠. 네. 그게 득표율 100% 예. 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 10대 대선이라는 걸 해요. 그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뽑습니다. 그때도 100%. 그때가 1979년 12월 6일. 그리고 나서 6일이 더 있다가 12.12가 났죠. 그렇죠. 다음에 11대 대선 때 전두환의 득표율이 80년에 100%. 오호. 근데요, 여기서 너무 독재라는 소리 듣는 게 싫었나 보죠. 12대 대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당의 전두환이 임시로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법을 바꾼 상태로 7년 단임대로 다시 투표를 합니다. 네. 그게 12대 대선이에요. 81년에. 그때 전두환의 득표율이 90.3%. 간선입니다. 사이비 야당이었던 민한당의 유치성 씨가 7.7%였습니다. 많이 얻었네요.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민주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다워 선거를 하게 된 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랑 붙었던 게 71년이잖아요. 네. 87년까지 16년, 7년 만에 다시 부활한 직선제. 노태우가 36.6%, 1위. 그다음에 14대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42.0%. 다음에 15대 때 김대중 대통령이 40.3%예요. 네, 그때 투표율이 네. 80.7%. 네, 네. 그때 굉장히 높았죠. 직선제 때 가장 높았던 거는 민주화 이후에는 노태우 때인데 그때가 89.2%였고요. 그거로 점점 떨어진다고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네네. 적이 있어요. 81%, 80%까지 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70.8%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7대 대선 때는 63.0%.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다시 시작돼 가지고 다시 투표율이 높아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명박 때 너무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근데 1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네이밍을 한번 해보세요. 지옥 같은 9년. 왜 9년이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사실 10년이지. 대선이 6개월 빨라진 건데요. 그거를 왜 9년이라고 하지? 대선이 6개월 빨라진 게 아니고요. 취임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취임이 그렇구나. 예. 통상적인 대선은 2월 12월에 하고 2월에 인수위 기간 2달 정도 갖고 2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지나고 10날 취임을 하는. 그러면 그래도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럴까요? 9년 이상하잖아. 횟수로 10년. 해수로 10년. 아. 무슨 홀. 10년? 저 네이밍 한번 해보세요. 무슨 10년? 지옥 같은 10년. 18년 같은 10년? 불법 10년. 불법 10년. 이게 나라였냐 싶었던 10년. 왜 우리가 진짜 한 10년 동안 그 얘기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캐치플레이즈가 나라를 나라답게 해요. 그렇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왜 18년 같은 10년이라고 물어봐 주셔야죠. 요구한 게 아닙니다. 18년 같은 10년이라고 한 이유가요. 성인이 된다는 나이가 18살에서 만 18살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이나 뭐 이런 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암흑기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그 성숙기를 이렇게 훅 지나갔다는 의미로 18년 같은 10년이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대선을 끌어당겨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느 대선과 또 감정이 좀 같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건 투표율 80%. 자, 냉정하게 한번 걸어봐요.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희망상 넣지 마시고. 넘는다. 저는 못 넘는다. 제 네. 초지일관 예전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빨간 모자 쓰시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등치가 된다. 이쪽 젊은 층의 진보 쪽의 투표율은 올라가지만 그분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0%까지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넘을 것 같다. 정반대로. 왜냐하면 홍준표가 며칠 동안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영남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홍보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좀 더 걱정되니까 우리도 같이 나가줘야죠. 저는 좀 황당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90% 가까이 나온다. 너무 센 것 같은데. 아니 민주화 10몇 년 만에 87년 대선 때 89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예. 그 정도 열망은 우리 국민에게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동의해요. 그 열망. 그렇죠. 뜨거우면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꿈의 숫자인데. 문재인 후보 찍을 사람들은 다 투표장에 나오는데 홍준표 찍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네. 예상 투표율보다 10%더 늘어날 수도 있다. 와, 왜냐면 문제는 저거였었잖아요. 젊은 층이 안 나와서 문제였었는데 젊은 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깔고 가는 50대부터 70, 80대는 그냥 숫자 상으로도 그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으로도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일반 젊은 층들에게도 정치에 관심을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네. 예. 전혀 관심 없던 그런 젊은 층들이 광화문으로 쏟아 나왔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도 정치에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 20대가 9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나머지 연령대 분들은 90%가 다 넘더라도 20대에도 한 70% 80%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식 밖으로 왜 지금 사전투표율도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20% 넘으면 허구해준다고 해서 했을까요? 그게 뉴스로 전달돼서 투표하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못 기다리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막 밀려 나오고 또 그날 바쁜 사람들은 그냥 투표로 나오는 건데 생각난 김에 한 90% 좀 한번 밀어붙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다. 그 정도 나오면 뭐 네. 민주주의 투표의 선진국이죠. 90%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느 대선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나마 지난 대선은 좀 올라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혁명 상황에서의 투표는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국민이 아닌 거지. 예. 이게 나라냐 했듯이 당신이 국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13.94% 예. 남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일날 선거가 50%만 넘어가도 80% 육박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6시에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11시까지는 당일날 투표율로 가요. 그 다음에 1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걸로 올라갑니다. 투표율을 그렇게 이렇게 아하. 보셔야 된다고. 아하. 총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12시 되면 투표율을 발표하는데 그 확 올라가요. 오전에 투표했던 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되는. 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뭐 나름대로 팁 하나가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아, 이상하게요? 예. 샤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압도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다 포함시키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건 사전투표 했던 분들은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시고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면 위기의식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리는 소문에 사전투표 하신 분 1107만여 명 중에 약 한 % 가까운 분들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금 오늘 방송한 불법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소문. 아, 불법인가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그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지만. 자, 그래서 투표율 80%가 넘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투표율 80%는 다음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율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아, 어렵습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이 26.06%가 나왔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올라갈 거는 같은데 80%의 벽을 깰 수 있을까요? 지금 가깝게 노무현 대통령 때 투표율이 70.8%였어요. 네. 노무현이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동영은 63.0%였습니다. 18대 대선은요 75.8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목표로 하는 거는 80%예요. 그러면 26.06%에다가 80%에서 빼면 50.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던 바로 그 시점 정도의 투표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80% 이번에 넘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저도. 네. 뭐 이쪽에서는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불타서 하실 분들 꽤 계실 거라고 보고 저쪽 분들은 지금 SNS에 돌고 있는 것 같은 홍준표의 그 마타도에 또 속아서 어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좀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20대들의 투표율이 제일 궁금해요. 아, 이번에 굉장히 약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 조사 결과만 보면, 그러니까 5, 60대보다 지금 투표하겠다는 그 의향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맞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율이 한 25%가 넘었잖아요. 지금 4분의 1이 투표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 출구조사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진보 쪽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표를 할 때는 아마 사전투표함을 먼저 깔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출구조사는 그 사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다 지금 예.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출구조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재인과 뭐 홍준표 또는 안철수가 경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30%대 뭐 이렇게 경합. 근데 그것 때문에 방송사들은 보정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 같은 거를 보고 보정을